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경기 부천시 9층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8층 객실에서 시작됐고 유독가스가 건물에 가득 찼습니다. 남녀 투숙객 2명은 8층에서 건물 바깥 바닥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상자들은 주로 8층과 9층에서 나왔습니다. 불이 난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같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면서 맞불 작전 예고했습니다. 2주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 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다음 주 국제 원자력 기구가 공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경기 부천에서 끔찍한 화재가 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9층 건물의 8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금세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상자들은 주로 8층과 9층, 객실과 복도,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화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 경기 부천시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3명은 중상입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자는 주로 불이 시작된 8층과 9층의 객실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고층에 갇힌 투숙객들은 뛰어내리거나 비상구를 찾아 뛰었습니다. 당시 앞이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은 화재 당시 비어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건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뒤인 어젯밤 10시 26분입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은 오늘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여 기자가 계속 현장에서 취재 중이었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불길을 잡고 구조 작업을 마친 소방대원들은 자정이 지나서 잠깐 철수했다가 현재 이렇게 다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새벽 동안에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폴리스 라인 너머의 상황을 보시면 어젯밤 긴박했던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 소방수가 내내 뿌려졌는데 지금도 소방수가 뚝뚝 흘러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바닥은 마치 비에 젖은 것처럼 축축합니다. 네, 이번에는 불이 난 호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약간 위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뛰어내리기도 했지만 또 그 바로 옆에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창문을 깬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상황 어젯밤보다는 조금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호텔에는 참혹했던 어제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날 당시 이 호텔에는 27명의 투숙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건데요.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자 모두 인근에 부천 성모병원, 부천 순천 향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왜 불이 났는지, 왜 이렇게까지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 파악이 좀 됐습니까?
네, 불은 810호에서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810호는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기 전에 머무르던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방을 바꿔달란 요청을 했다고 소방당국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810호에는 스프링쿨러도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2003년도만 하더라도 이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이 난 방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가 자욱하다 보니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도 12명입니다. 인근 병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 있는 곳으로 사상자들이 옮겨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천 순천향대병원으로는 4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이송이 됐습니다. 제가 밤사이에 계속 있었는데요. 새벽 2, 3시까지만 해도 유가족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대부분이 돌아간 상황입니다. 밤사이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급하게 소식을 듣고 좀 급하게 나온 듯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에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도착한 3명의 일가족은요, 내내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울었습니다. 또 젊은 여성 한 명은 주차장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끝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큽니다. 참사가 벌어진 뒤에 대피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소방은요, 신고가 들어가고 4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8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해서 이 불이 번지기에 앞서서 그 연기가 먼저 상당히 빠르게 차올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탈출한 투숙객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비상구도 연기가 완전 꽉 나가는데 그 외국 여자 세 분인가? 두 분인가 두 분이 비상구를 열었대요. 열었다 다니까 비상구에 있던 연기가 다 들어온 거죠. 네, 반면에 불이 난 8층보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비교적 수월하게 빠져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층 피해가 커진 겁니다. 네, 9층 높이의 호텔이고 사상자 대부분은 주로 고층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호텔은 9층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투숙객 대부분을 7, 8, 9층, 그러니까 고층 위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끝내 숨진 그 2명을 제외하고요. 호텔 내에서 나온 사상자들은 그 불이 시작된 8층과 그 위층인 9층에 몰렸습니다. 이 사상자들은요, 호텔 내 객실 내부 그리고 호텔 복도, 계단 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미처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화재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 유독가스였습니다. 탈출한 투숙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상구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까지 연기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투숙객 2명은 지상에 설치된 에어 매트를 향해 뛰어내렸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구조를 위해 건물의 조명을 비춥니다. 창문엔 투숙객들이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애타게 밖을 바라봅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바로 근처에 있던 투숙객들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르고 복도와 비상구는 모두 연기로 가득 찬 상황. 비상구 내려가라고 방송이 여러분들 연기가 완전 많이 들어가요. 이제 탈출할 곳은 건물 바깥 바닥에 설치된 구조용 에어매트뿐입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뛰어내려야 돼. 먼저 8층에서 한 여성이 에어매트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여성이 떨어진 충격으로 에어매트가 뒤집혔지만 매트 위치를 다시 바로잡을 새도 없이 남성이 이어서 뛰어내립니다.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요구조자 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에어매트에 제대로 착지하지 못한 남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나섰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에어매트로 탈출하려던 투숙객 2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번 사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화재가 났을 때는 빈 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좀 뭐라고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초기 소화에 성공해서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호텔 특성상 매트리스라든가 이불, 카페트 이런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가연물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욱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정기적인 원인을 우선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방화라든가 실화 이런 것들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들을 옥상으로 좀 대피시키거나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구조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다리차는 이번에는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사다리차를 펼치려면 그 아웃트리거를 펼쳐서 사다리차를 잘 고정해야 되는데 그 아웃트리거를 펼치려면 한 6m 정도 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공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경사진 곳에서는 또 사다리차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다리차를 잘 펼쳤으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장에 좀 공간이 부족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요구조자가 뛰어내린 뒤에 매트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공개 안전 매트가 잘 뒤집혀지지는 않는데요. 피해자가 그 가운데로 뛰어내리지 않고 가장자리로 뛰어내릴 경우에는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그때는 충격 흡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공화성 우석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천 화재 현장은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소식을 듣겠습니다. 잠시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지 시간 오늘 막을 내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해리스 정부의 비전을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해리스의 후보 수락 연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의 수락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프 공보팀 관계자는 중산층, 여성, 자유가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I look forward to Vice President Harris talking to the American people and telling her that she's one of them. 특히 해리스는 전체 연설 중 상당 부분을 중산층 싱글맘의 딸로 성장한 이야기나 검사 경력 등 개인사에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가 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에 비하면 해리스 개인이 미국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난 게 딱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설 정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킨 건 맞지만 해리스 입장에선 오늘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에게 해리스 정부의 비전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맞설 만한 연설 역량을 가졌는지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좀 수세에 몰렸었는데 오늘은 아예 같은 시간에 맞불 라이브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회방 작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수락 연설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는 애리조나주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She will never build the wall. She doesn't want to build the wall. She's only saying if she changes her mind, it's only because she wants to get elected, because who wouldn't want to have a strong border? You need strong borders and strong elections, and we have neither.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늘 해리스의 후보 수락 연설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간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상승세가 뚜렷했지만 내일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손을 잡는 결정을 할 경우 박빙 흐름인 미국 대선이 또 한 번 판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다음 주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공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원전을 공격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пытался сегодня наносить ночью удары по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о.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상황을 평가할 전문가를 보내기로 약속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쿠르스크 원전은 교전 지역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сегодня выехали 133 190 человек. Осталось 19 376 человек. Продолжаем отселение людей в безопасные мест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다음 주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공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급습해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주 넘게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은 병력 만여 명과 장비 수백 대를 운용하며 마을 93개를 통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으로 러시아는 일부 병력을 쿠르스크로 보냈지만 동부전선 격전지인 도네츠크에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하겠죠. 중학생이 두 팔 벗고 나서서 기지를 발휘한 훈훈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안의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휘청이더니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습니다. 대전 팬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쓰러지셨고 당구를 달라고 이제 좀 어눌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길래 빼로 그러니까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과자를 건넨 뒤에 남성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평소 저혈당이 있고 더위 때문에 탈수가 심해져서 의식을 잃을 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계산을 마친 뒤에 송군은 마지막까지 괜찮은지 상태를 묻고 들고 있던 물도 건넸습니다. 주저앉은 남성은요, 이날 대전 시티즌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송군은 인천 유나이티드 팬으로 원정 경기를 보러 간 거였습니다. 축구팬이 서로 돕는 훈훈한 사연이었기 때문일까요? 사건은 팬들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기특하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따로 부르셔서 저한테 잘했다 하시면서 간식을 직접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와 그러니까 막 레전드다. 선행이 어떻게 알려졌으면 좋겠는지 물었더니요. 우리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이런 찐팬의 답을 들려줬습니다. 보트에 코카인 350kg어치를 숨기고 도망치던 마약 밀수업자들이 영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다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서퍼크에서 국경수비대가 보트를 타고 있는 2명의 남성을 잡아 세웁니다. 국경수비대는요, 이들이 코카인 약 66억 원어치를 숨기고 도망치려고 한 걸로 파악했는데요. 이들은요, 배를 멈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고 한 명은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으로 헤엄쳤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 모두 붙잡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들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국 국가범죄청은 그들은 더 거대한 범죄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조직은 이제 피해를 느낄 수 있을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여야 대표의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양측은 비공개 만남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할지, 회담을 생중계할지 등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물론 주말에 있을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표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할지, 회담을 생중계할지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에 용산 대통령실이 완고한 입장을 보여서 그런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자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국회 본회의와 여야 각 당 워크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뤄진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을 번 셈이지만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금투세 유예 방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치과에서 70대 남성이 택배라면서 던진 상자가 폭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부탄가스로 만든 폭발물을 던진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70대 김모 씨가 종이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에 든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아랫부분을 받쳐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향한 곳, 건물 3층에 있던 치과입니다. 출제했어요 하고 그놈이 문 열어진 틈에 그놈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라이터를 탁치하고 불 붙이고 도망 나와. 상자에는 인화 물질과 부탄가스통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너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붙으며 치과 내부는 엉망이 됐습니다. 원장이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불이 붙어본 거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은 얼마 안 돼 꺼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에서 느껴질 정도로 컸던 폭발 때문에 바로 위층 병원 환자 등 90여 명이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세 번째 폭발 후에는 이제 그 바닥이 울릴 정도였고 비명 소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폭발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 소란이 벌어질 동안 김 씨는 느긋하게 걸어 주변을 벗어납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병원 집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경기 부천에서 끔찍한 화재가 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9층 건물의 8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됐고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상자들은 주로 8층과 9층, 객실과 복도,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 경기 부천시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3명은 중상입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자는 주로 불이 시작된 8층과 9층의 객실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고층에 갇힌 투숙객들은 뛰어내리거나 비상구를 찾아 뛰었습니다. 당시 앞이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은 화재 당시 비어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건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뒤인 어젯밤 10시 26분입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은 오늘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다시 부천 호텔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새벽까지 호텔 안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고요? 네, 이제 날이 밝아서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불이 난 지도 12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호텔 앞에 경찰관들이 막고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네, 어제 불길을 잡고 구조 작업을 마친 소방대원들은 자정이 넘도록 수색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6분 불길은 완전히 잡혔지만 자정 지나 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을 하면 바로 화재 원인이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네, 불은 8층 오른쪽 맨 끝방에서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에는 빈 방이었습니다. 원래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이 불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방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이 날 당시에는 빈 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비상벨이 울렸는지 궁금하고요. 사상자가 19명인데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뭘까요? 네, 불이 날 당시 투숙객은 27명이었습니다. 사상자는 19명,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크고 작게 다친 부상자가 12명인데요. 시신이 이송된 병원으로는 유족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집에서 나온 듯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며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안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200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재 초기 대응이 안 되면서 불이 번졌고 순식간에 연기가 건물 안을 가득 채우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 전문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윤경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들이 제대로 대피하지를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왜 대피가 좀 늦어졌는지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당시에 연기와 같은 현장의 상황들이나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전에 사실 대피에 대한 계획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화재 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규모에 따라서는 이런 소방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 안에 이제 피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 계획은 그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피난 시설의 현황을 고려해서 설정한 피난 경로를 포함해야 되고요. 또 이런 피난 경로와 또 대피 요령을 포함해서 피난 유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관리적 절차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호텔에서 사실 불이 나서 사고가 난다 이게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 안내가 없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 이전에 만든 호텔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호텔들에서 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노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그 건축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0년에 건축물 관리법상에서는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대상 안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기존 건축물도 이런 시설 보강 의무를 지녔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예되어서 내년 2025년 12월까지 의무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스프링클러의 의무화가 200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후에 이런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관리자가 본인들의 건물에 어떤 기준을 적용받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대상인지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년까지 의무화가 잘 이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층 건물들의 준공식이나 층수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모두 다른 겁니까? 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좀 소규모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보다는 이제 화재 감지기 같은 부분을 의무화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년에 그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 관리법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도록 6층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초기 진압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게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유독가스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실이 64개가 있는 호텔인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좀 까다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 더 따져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저희가 화재 발생 사고,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방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관리 주체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또 그런 점검 기록들을 출입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의무들이 사실 법에 이미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 관리법 상에서도 건축물 관리 점검 시에 소방시설법에 의한 이런 자체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점검 제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 점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는 법적으로 이제 점검 결과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엘리베이터 점검과 같이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의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존재하고 있는 제도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 재난안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고 체감온도는 35도를 넘는 곳이 많아 폭염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 예보도 있어 덥고 습한 날씨를 더 부추길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 9월 초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